그 음정을 부르기 위해서 선행되는 준비 활동이라고 보면 더 좋죠. 예, 그래서 모든 악기들이 울림통을 통해서 공명된 소리가 나오듯이 인간의 신체에도요 다양한 울림통이 또 존재합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더 굵게 날 것이고요. 여자의 목소리는 그보다 조금 얇은 소리가 나게 되겠죠, 보통. 예. 그래서 나이가 또 변화해 가면서 또 바뀌는 울림통도 또한 달라질 것입니다. 악기는 다양한 마찰의 떨림으로 생기는 소리가 울림통을 통해서 악기 밖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고요. 인간도 성대의 마찰로 발생된 소리를 가슴 쪽 혹은 머리 쪽의 울림을 통해서 통해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보통 흉성을 사용한다 하면 또 가슴을 이용하고요. 두성을 사용한다 이러면 좀 머리 쪽으로 발생된 소리를 보내서 전달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래 부를 때는 이런 성대와 공명성의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하여서 노래 부르기 적당한 소리로 만들어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은 말할 때의 목소리와 노래 부를 때의 목소리에 또 차이가 있습니다. 노래 부를 때의 소리는 경우에 따라서 말할 때의 소리보다 길거나 짧게, 높거나 낮게, 멀리 혹은 크게 울릴 수 있도록 표현해야 하기 때문이고요. 이때 목을 너무 눌러 소리를 임의적으로 발생시킨다거나 호흡을 너무 과하게 혹은 너무 적게 사용한다면 부르는 이나 듣는 이도 편안하지 못하고 심지어 노래를 끝까지 부르지 못하기도 합니다. 노래를 끝까지 부르고 나더라도 목이 쉬어버리는 일도 생길 수 있고요. 상대방에게 아름답게 전달되지 못하는 일 등이 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발성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하고 노래할 준비를 하는 것은 노래 부르기에서 필수적인 준비 단계입니다. 유아들이 노래 부르기를 할 때 발성에 대한 이해 없이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크게 부르자고 하면 음정을 무시한 채 그냥 소리만 크게 아주 부르는 경우도 있죠. 그때는 예쁘게 부르자 하고 다시 제안해서 유아들은 또 갑자기 소리만 줄이는 모습을 또 보이기도 하고요. 교사의 발성에 대한 이해, 부재에서 또 초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노래 부르기 발성이 될 수 있도록 발성에 이해를 기초로 유아에게 다양한 게임이나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접근해야 하고요. 또한 유아들이 모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바른 발성 방법의 모델링을 보여주기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발성에 대한 방법을 첫 번째 바른 자세로 앉거나 서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성대가 눌리지 않도록 하고요. 소리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신체 구멍을 열어보는 연습을 합니다. 이 말은요, 자세를 바르게 한다는 말이죠. 자세가 구부정한다거나, 자세가 편안하지 않는 상태에서 노래를 할 때는 분명히,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고요. 세 번째가 호흡의 방법을 아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복식 호흡을 많이 한다고는 하는데 아이들한테 복식 호흡을 좀 설명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충분히 숨을 쉬는 구간, 그 다음에 또 쉬어야 할 구간, 이런 것들을 좀 잘 알아보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어서서 노래할 때에는 양발이 중심을 또 잘 잡고 설 수 있도록 충분히 발을 벌려서 어깨 너비 정도로 벌려서 몸의 중심이 또 뒤로 가지 않도록 살짝 앞으로 서 있는 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적당한 크기로 또 입을 벌려 정확한 발음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만일 입을 너무 작게 벌리거나 너무 크게 벌리면 발음이나 음정이 또 불안해지는 부정확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노래 부를 때 곡의 분위기나 리듬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노래의 흐름을 몸으로 표현하듯 움직일 수 있고요. 또 이때 좋은 발성을 위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을 또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교재 165쪽에 사진으로 좀 표현한
부분에서는 바르지 못한 자세, 예, 그 다음에 바른 자세에 대한 그림이 첨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자세로 부를 때 예, 좋은지 예, 한번 또 교재 165쪽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호흡과 발성 연습의 예입니다. 몸 두드리며 안마하기. 몸의 긴장을 풀고 편안한 상태로 만드는 작업이고요. 가볍게 점프하고 몸털기. 이때는 뭐 보통 이제 릴렉스 한다고 보통 막 얘기하거든요. 몸에 전체적인 힘을 풀고 예, 몸과 마음을 노래할 수 있는 상태로 또 끌어올리기 위한 거죠. 누워서 노래 부르기. 누워 있는 상태에서 배에 가벼운 물건을 올려놓으면 네, 보통 이제 호흡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노래를 부를 때 내 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물건이 움직이는지 관찰해 보면 또 이럴 때는 또 복식 호흡을 조금 더 이해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크고 작고 예, 호흡한 후 음정으로 큰 소리 내보고 호흡한 후 한 음정으로 또 작은 소리 내보고 예, 그래서 호흡의 양을 길게 했을 때 호흡의 양을 짧게 했을 때 예,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연습을 해보는 예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휴지 불기. 예, 뭐,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또 놀이 과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휴지를 길게 잘라 입 앞에 가져가서 숨을 깊게 들이신 후 휴지가 조금씩 흔들릴 정도로 숨을 나누어 밖으로 내보내기입니다. 그래서, 어, 이야기를 넣어 유아들이 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예, 이런 활동들을 조금 넣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휴지 불기는 워낙 애들이 좋아하니까요. 네, 그것만 수업을 해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파이프 공 띄우기, 소리 공 던지기 같은 경우도 뭐 시중에 판매하는 장난감을 이용해서 호흡 연습놀이, 그러니까 호흡을 조금 더 길게 내가 했을 때, 예, 그 다음에 투명공을 가지고 나누어가지고 공을 앞으로 더 멀리 던져보고요. 그 다음에 공이 포물선을 멀리 나가는 모습을 또 상상하면서 소리 만들어 봅니다. 보통 이제 아까 레가토나 프레이징이라는 단어들을 조금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보통 노래할 때는 직선적인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곡선적인 노래를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포물선의 효과, 요렇게 노래 부를 때 효과적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예가 될 것 같습니다. 공놀이, 전화놀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투명공을 나누어 가지고 하늘 높이 던지고 받는 것들을 얘기하죠. 공을 던질 때 크게 호흡하고 떨어지는 공의 소리를 표현하는 것들. 그래서 높은 음에서 미끄러지듯 낮은 음으로 내려오는 거 표현하고요. 익숙해지면 또 가장 높게 던져서 가장 늦게 떨어지는 공을 표현해 보기도 합니다. 호흡과 발성 함께 또 경험하는 것들이고요. 전화놀이에서는 노래할 때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찾고 교사는 모델링을 또 보여주고요. 좋은 예시와 나쁜 예시를 들려주면서 어떤 목소리가 좋은지 생각해보고 유아들도 함께 놀이해보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예쁜 목소리로 전화 받는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아까 뭐 예를 들어서 휴지 불기 같은 경우는 네, 요런 사진의 예를 보면서 내가 어느 정도 호흡을 길게 혹은 짧게 했을 때 이렇게 휴지가 날리는 모습을 보면서 하는 것들이고요. 요런 노래 아마 많이 해보셨죠? 파이프 공 띄우기. 그래서 내가 호흡을 작게 넣으면 호흡을 많이 넣으면 또 공이 이렇게 띄워져 있는 모습이 달라지고요. 공놀이 이런 걸 통해서 호흡과 발성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입니다. 자, 노래 부르기에서는 보통 비형식적인 노래 부르기와 형식적인 노래 부르기로 또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형식적인 노래 부르기에 대해서는 저희 교재 167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형식적인 노래 부르기 일종으로 흥얼거리며 노래하기가 있습니다. 다른 활동을 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노래가 불러지는 것으로 보통 기분 좋은 느낌을 유지하고요. 밖으로 표출하는 하나의 형태입니다. 이를 통해서 스트레스 해소, 즐거움 유지, 그 다음에 증폭, 다양한 상상하기, 놀이나 일의 효율성 높이기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고요. 이러한 노래 부르기는 겉으로 드러나는 경우, 마음으로 부르는 경우를 또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형태는 인위적으로 곡을 해석하거나 비교 분석할 경우 혹은 곡을 변형하거나 창작하는 경우에 흥얼거리며 노래하기가 또 사용됩니다. 앞에서의 자발적인 흥얼거림은 내청 능력이 발휘되고 있다고 본다면 이번에 소개한 인위적인 흥얼거림은 고든이 이야기한 오디에이션이라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노래 부르기에서는 조금 더 음악적으로 접근하는 단계의 활동으로서 보다 정확한 리듬과 가락으로 노래하고 음악적 표현을 풍성하게 하고요. 노래하기 기존의 노래를 변형하거나 새롭게 창작하고 노래 부르기 등이 이에 속해집니다. 혼자서 흥얼거리는 단계를 넘어서 음악적 개념을 이해하고 적용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리듬과 가락을 정확하게 하며 노래 부르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노래에 포함된 가장 중심적인 개념을요. 리듬과 가락, 그 다음에 이 개념이 형식에 맞춰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입니다. 우선 리듬과 가락을 정확히 구별해서 노래 부르는 것. 그 다음에 이 작곡자가 의도한 거 있잖아요. 이 가사의 의미라든지 이 곡이 전달하려는 의도가 뭔지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해서 쉽게 좀 전달할 수 있도록 곡의 맛을 살리는데 또 중요한 요소이고요. 그리고 혹은 노래를 듣는 청중에 곡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리듬 가락의 또 정확성이 또 정확하게 요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노래를 할지라도 리듬과 가락이 정확하지 않는다면 노래 부르기에서 신미감을 체험하기가 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배울 때 곡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노래에 나오는 리듬과 가락의 특징에 맞는 교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또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3박자 곡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 왈츠를 추며 노래를 불러본다거나 2박 계열의 노래를 이해하기 위해 행진하듯 걸어가며 노래를 불러보는 것과 같이 신체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락과 리듬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활동을 병행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그림들은요, 저희 교재 168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리듬과 가락을 정확하게 하며 노래 활동하기의 예입니다. 그래서 자기 소리를 들어보는 것들이죠. 그래서 내 입에서 시작해서 내 귀로 들어왔을 때, 그래서 자신의 노래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자신이 노래하는 소리에 또 민감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 소리를 들어보고요. 아까처럼 모형 전화기라든지 호수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목소리, 엘리베이터 놀이라 해서요. 호흡을 한 후에 하는 소리를 내면요. 교사의 손높이에 따라서 음정을 또 올려보기도 하고 내려보기도 하고
그래서 마치 엘리베이터를 탄 것처럼 예, 높이 올라가면 높은 소리를 내고 낮은 층으로 오면 낮은 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보는 그런 목소리 엘리베이터 놀이도 할 수 있고요. 포도송이 놀이라 해서요. 클러스터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포도송이가 달린 모양을 또 연상하게 하고요. 소리로 또 포도송이를 또 표현해 보기도 합니다. 유아들은 둥글게 서고 한 명씩 한 음정의 소리를 내어 유지하고요. 유아들은 자신이 원하는 하나의 음정을 낼 수 있지만 친구들이 소리낸 음정은 연이어 또 소리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한 호흡에 하나의 음정을 담아 소리내다가 자신의 호흡이 끝나면 다른 음정을 소리내어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체 활동을 함께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부점을 살려서 갤러핑하며 갤러핑한다는 얘기는 그 양발을 동시에 띄어서 예, 점프해서 착지하고 이런 동작들이죠. 달크로즈의 신체를 이용한 음높이 이해하기. 그래서 음높이를 위해서 예, 손을 위에 손 모양을 위로 해준다거나 예, 가운데로 맞춰준다거나 뭐 아래쪽으로 해서 예, 높이를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삼박자 계열을 이해하기 위해서 짝과 또 왈츠란 춤이죠. 예, 그 오스트리아에서 유행했던 예, 춤을 이제 전 세계에 유행했던 왈츠라는 곡들을 삼박자죠. 이 삼박자의 왈츠를 짝과 함께 추며 노래해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박 계열의 노래를 이해하기 위해서 또 혼자 행진하듯 걸어가며 또 노래해보는 것도 있습니다. 자, 리듬, 기호, 손기호 사용하기 등이 있습니다. 코다의 리듬, 손기호를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코다의 손기호 읽으면서 또 음높이 구별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또 대면 수업 때 계속 좀 활동들, 노래를 통해서 직접 노래해보고 그 다음에 손기호를 통해서 예, 저희가 동작들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방하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사 혹은 친구의 목소리로 모방하고요. 그 다음에 교사 혹은 친구의 가락이나 리듬을 모방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짧은 리듬이나 뭐 패턴 등을 또 활용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반복적인 리듬과 가락이 들어간 노래를 불러보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노래 부르기에서 음악적 표현을 또 하며 노래 부르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리듬과 가락을 또 아무리 정확하게 표현하여 노래 부른다 하여도요, 음악적인 표현이 더해지지가 않으면 노래의 아름다움이나 극적인 표현을 또 할 수가 없습니다. 로봇이 기계적인 소리로 리듬과 가락을 정확히 지키고 노래하는 것을 또 상상해 보고요. 이와 같은 상상에서 알 수 있듯이 정확한 리듬과 가락으로 노래 부르는 것은 우리에게 또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사는 다양한 음악적 표현을 이해하고 유아들에게 그 다양한 표현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하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교사의 모델링이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예시를 보여주고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들입니다. 음악적 표현을 하며 노래 부르기 활동의 예가 저희 교재 170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첫 번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비눗방울 터트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짧게 불러야 하는 부분에서의 느낌을 알기 위해 비눗방울을 터트리며 소리 표현해 보는 것들입니다. 비눗방울이 없을 경우 공을 바닥에 튕기며 또 느낌도 알아보고요. 이해해보고 공을 바닥에 굴리면서 반대되는 개념인 레가토, 스타카토의 반대말이죠. 스타카토보다 더 짧은 것은 혹시 뭔 줄 아시나요? 스타카티시모라고 들어보셨나요? 스타카토는 2분의 1을 연주를 한다고 하면 스타카티시모는 4분의 1만 연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짧은 것들이죠.
공을 또 바닥에 굴리면서 반대되는 개념인 레가토나 부드럽게 이어지는 느낌을 이해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음을 이렇게 이어가면서 노래를 부르는 형식 이런 것들이 있고요. 대비되는 곡 불러보는 것도 있습니다. 느낌이 대비되는 곡을 또 골라 듣고 불러보는 경우이고요. 신체로 표현하며 불러보기 부분도 있습니다. 곡의 느낌을 자연스럽게 신체적 동작으로 표현하며 불러보는 것들이고요. 표정 주사위, 표정 장갑 등을 이용해서요.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감정의 그림이 담긴 표정 주사위나 장갑을 이용하여 짧은 말이나 극으로 표현해 보거나 가사나 노래 전체를 불러보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양한 음색으로 노래 해보는 것도 있고요. 음색을 또 바꿔가며 노래 불러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이나 특정 캐릭터를 또 흉내내 보기도 하고요. 자신만의 음색을 찾아 노래 부르기도 할 수 있습니다. 크고 작게 빠르고 느리게 대한 부분입니다. 샘여림을 바꿔가며 한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악어 때 노래 있죠. 노래를 부를 때 교사는 악어 인형의 입 크기를 조절해서 샘여림을 다르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혹은 바닥에 마스킹 테이프를 통해서 크레센도를 표시해 놓고 크레센도라면 점점 커지는 것들이죠. 표시해 놓고 그 위를 걸어 다니며 또 샘여림의 크기를 조절해 보도록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빠르기를 바꿔가며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빠르기를 바꾸려면 교사가 직접 연주를 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음원을 통해서 하면 음원은 딱 정해진 박자에서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악기 사용을 통해서 반주를 통해서 하는 것들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모든 준비가 또 되지 않았을 때는 교사는 양팔이나 양다리 사이를 좁혔다 늘리며 샘여림을 또 표시할 수 있고요. 양팔이나 다리를 둥글게 굴리며 빠르기를 조절하기 혹은 큰 울림 타악기, 작은 울림 타악기를 연중하며 활동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반주 악기를 사용하고요. 곡의 분위기에 따라서 곡을 표현하기에 적절한 반주법을 찾아보고요. 신체 타악기 반주, 무선율 타악기 반주, 선율 타악기 반주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창작하며 노래 부르기에 대한 내용이고요. 동물농장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 부분을 한번 보면 여러분들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고 재밌어 하실 텐데요. 이 부분은 혹시 강의 보시다가 유튜브에 동물농장을 이렇게 치시면 이 예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동물농장 노래에서 동물들의 울음소리를 다양한 리듬을 넣어 불러 본다거나 본 교재의 노래 부르기 실제편에 소개한 살기 좋은 우리 동네 노래에서 말 리듬과 가락을 계획적으로 붙여 노래 부를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좀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날 고양이를 샀다네 저나무 아래서 길렀네 내 고양이 냐옹냐옹 난 오리 한 마리 샀다네 저나무 아래서 길렀네 오리는 꽉꽉 고양이 냐옹냐옹 난 강아지를 샀다네 저나무 아래서 길렀네 강아지 왁왁 오리는 꽉꽉 고양이 냐옹냐옹 난 닭 한 마리 샀다네 저나무 아래서 길렀네 내 닭은 코닥코닥 아주 왁왁 오리는 꽉꽉 고양이 냐옹냐옹 난 돼지 한 마리 샀다네 저나무 아래서 길렀네 돼지는 푹푹푹 내 닭은 코닥코닥 아주 왁왁 오리는 꽥꽥 고양이 냐옹냐옹 난 소 한 마리 샀다네 저나무 아래서 길렀네 내 소는 므므 돼지는 푹푹푹 내 닭은 코닥코닥 아주 왁왁 오리는 꽥꽥 고양이 냐옹냐옹 난 말 한 마리 샀다네 저나무 아래서 길렀네 내 말은 헤이 내 소는 므므 돼지는 푹푹푹 내 닭은 코닥코닥 아주 왁왁 오리는 꽥꽥 고양이 냐옹냐옹 난 와이프를 얻었네 저나무 아래서 만났네 내 와이프는 여보 내 말은 헤이 내 손은 왜 돼지는 콕콕 내
지금 들으신 곡은 I Bought Me a Cat이라는 노래고요. 어, 되게 재밌죠. 네, 원래 영문으로 된 가사를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이제 부른 건데요. 나는 고양이를 샀다네라는 제목입니다. 이런 것들도 아이들한테 들어줬을 때 되게 재밌어 하거든요. 예, 클래식 곡이긴 하지만, 네, 어, 이 노래를 부르면서 고양이 흉내나 돼지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하면서 하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께서 유튜브에 혹시 한번 더 들어보고 싶다 하시면 예, 나는 고양이를 샀다네 이렇게 찾으시면 이 곡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사나 리듬이나 가락 부분적인 창작이 될 수 있고요. 노래 전체 창작을 통해서도 불러보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나 성인 모두에게 또 쉽지는 또 않은 부분이긴 하지만 새롭게 또 노래를 창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거부감을 또 없애고 앞에서 제시한 1, 2단계를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시도해 본다면 또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작 활동은요,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또 창작하여 노래, 부르기 활동을 시도해보는 것은 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노래 부르기 활동의 계획, 실행, 평가하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사가 노래 지도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음악적 철학과 음악적 개념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다양한 교수 방법 및 교수 매체를 이해하고요. 사고를 전환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특히 음악적 지식인 개념, 그 다음에 UI 경험이 조화를 이루게 되면 심미적 반응이 높게 일어나기 때문에 교사는 유아교육기관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노래 부르기 활동에 적절한 개념을 대입시켜야 합니다. 노래 지도를 계획하는 단계에서 음악적 요소와 유아의 개념